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가 이틀 전에 자사고 특목고 2025년 폐지를 명시했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다시 폐지하고 자사고 특목고를 존치시키겠다는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2025년에는 우리 고등학교 안에 서열화된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이 되어 왔고, 이것에 대해서 50% 넘는 국민들이 사실은 폐지에 찬성해왔던 이런 사회적인 어떤 합의에 기초해서 국민에게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이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는 단칼에 없던 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공교육에 얼마나 많은 문제점들이 더욱더 심화될 것인지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민주당 부소속 교육위원회에서 속해서 활동하고 있는 의원들이 교육부의 이 자사고와 특목고 존치 결정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하고 그 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의원님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호 교육위 민주당 간사 의원이십니다. 다음 문정복 교육위 더불어민주당 교육위 의원이십니다. 그러면 기자회견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 시기가 빠르게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설립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이었던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그대로 남게 된 것입니다.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비 폭증으로 공교육도 파탄내고 학생과 가정도 파탄낸 주범으로 지목되며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를 결정한 지 불과 4년 만의 일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이주호 장관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라는 이름 아래 자사고를 100개까지 늘리려 했던 그가 다시 장관이 되어 돌아와서 자사고 지키기에 나선 것입니다. 지난 10년이 훌쩍 넘는 세월 동안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특권 학교로 변모하여 우리 교육에 끼친 폐해를 두 눈으로 확인했을 것이 분명한데도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을 거두기는커녕 저리 억지스럽게 밀고 가는 이주호 장관 때문에 우리 교육은 더욱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가 자사고가 확대되면 사교육비가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주호 장관은 2007년 한 신문사와의 인터뷰 자리에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자사고는 사교육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자사고를 포함해서 학교 유형이 다양해질수록 학생, 학부모의 선택 기회가 확대되어 사교육비가 줄어들 것이다. 라는 사실상 망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의 말과는 정반대입니다. 가장 최근의 사교육비 통계를 보면 자사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61만 원으로 일반고를 희망하는 학생 36만 원의 2배 가까이 됩니다. 며칠 전 발표된 다른 조사에서도 월 150만 원 이상의 고액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학생 비율이 일반고를 다니는 학생의 경우 7.1%에 불과했지만 자사고의 경우는 29%로 4배에 달했습니다. 외고, 국제고라고 다를 것 없습니다. 굳이 통계까지 들먹이지 않고 학원이 밀집한 거리를 단 몇 분만 걸어도 자사고, 외고, 국제고 입시 대비반을 별도 운영하는 전문 학원이 숱하게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학생, 학부모들과 단 몇 분만 이야기해봐도 이들 특권 학교가 설립 취지와는 무관하게 명문대 진학을 위한 입시 학원으로 변질되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주호 장관이 이를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러니 이주호 장관이 자사고를 비롯해 특권 학교를 존치시키려거든 이런 현실을 만든 장본인으로 대국민 사과부터 하고 어떻게 이런 현실을 개선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약속 먼저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과나 약속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대신에 이주호 장관을 비롯한 특권 학교를 유지하려는 이들이 금과 억조로 여기는 선택권 보장, 다양성 보장이라는 공허한 말만 되풀이되고 있을 뿐입니다. 사실 더 정확히 말하면 공허한 말 정도가 아니라 국민을 현혹하고 속이는 기만이고 거짓입니다. 그렇습니다. 학생,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말은 기만이고 거짓입니다. 자사고의 경우 수업료, 입학금, 학교 운영지원비, 급식비, 기숙사비 등 모두 학부모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862만 4천 원이라고 합니다. 46만 6천 원이 일반고에 비해 무려 18.5배나 됩니다. 일부 자사고의 경우에는 1년에 3천만 원이 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외고와 국제고도 매년 일반고의 10배가 넘는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고 합니다. 사회통합 전형이 있다고는 하지만 사회통합 전형 모집 정원을 채운 학교가 극소수인 것은 바로 이처럼 합격한다 해도 학생, 학부모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모의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아이들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이런 학교들을 늘려나가는 것이 정말 학생과 학부모의 자유로운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는 길이 맞습니까? 공교육의 다양성을 확대하는 말 또한 기만이고 거짓입니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 가릴 거 없이 동일하게 명문대, 더 구체적으로는 의대 진학을 준비하는 입시학원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몇 해 전 어느 전국 단위 자사고의 졸업생 40%가 의대에 진학을 했고 외고 졸업생의 60%가 비어문 계열로 진학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의대 진학을 가장 많이 시킨 학교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자사고입니다. 그래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양한 아이들이 다양한 교육과정을 받았다면 어찌 진학의 경로가 이토록 획일적일 수 있는 것입니까? 사실 교육과정의 다양성이나 창의성까지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학업적, 경제적으로 비슷한 상황에 놓인 아이들만 놓은 이들 학교에서 다양성을 보장한다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일례로 전국에 있는 모든 자사고 가운데 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은 단 한 학급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외고와 국제고에는 아예 없는 현실입니다. 장애 학생 단 한 명도 받아주지 않는 이런 학교들에서 어떻게 다양성이 어떻게 보장된다는 말입니까? 어불성설입니다. 교육부의 자사고, 외고, 국제고 존치 결정은 얼마 전 발표한 새로운 대입제도 개편안, 의대 정원 확대 계획 등과 맞물려 이들 학교에 대한 특권화를 가속화할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초, 중등학교 단계 입시 경쟁 또한 극심해질 것이고 사교육비 역시 가파르게 증가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은 더욱 고통에 내몰릴 것이고 일반고를 비롯한 공교육 전반이 황폐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더불어민주당 및 무소속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자사고, 외고, 국제고 존치 내용을 담은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의 국무회의 통과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그리고 교육부에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25년 폐지하기로 했던 대국민 약속을 준수하십시오. 그것이야말로 학생, 학부모를 사교육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길이며 공교육 정상화의 길입니다. 2024년 1월 18일 더불어민주당 및 무소속 국회 교육위원 강득구, 강민정, 김남국, 김영호, 도종환, 문정복, 서동용, 안민석, 유기호. 이상으로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